선배님, 저 깊은 물속에서부터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이 손끝을 타고 전신을 울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낚시라는 행위의 본질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전율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 그리고 거대한 물고기의 폭발적인 힘을 견디기 위해 로드는 단순히 휘어지는 막대기를 넘어 정교한 공학의 결정체가 되어야 하지요. 많은 조사님께서 로드 블랭크의 탄성이나 릴의 부드러움에 집중하시지만 로드의 성능을 완성하는 데 있어 마치 보이지 않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라인과 로드의 유일한 접점, 가이드입니다. 특히 세계 수많은 명품 로드의 허리를 꼿꼿이 세워주는 네 후지 가이드는 단순한 부품을 넘어 하나의 철학이자 기술적 위상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맑은 날, 물결 위로 흩어지는 햇살 아래, 로드에 장착된 가이드의 매끄러운 표면을 보십시오. 언뜻 보아 단순한 금속 고리처럼 보이지만 그 안쪽 링의 매끈함은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손끝으로 만져보면 차가우면서도 마치 거울처럼 정제된 질감이 느껴집니다. 라인이 가이드를 통과할 때 마찰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 것은 단순히 매끄러움을 넘어선 공학적 집념의 결과입니다. 특히 시크라 불리는 실리콘 카바이드나 최신 소재인 토르자이트는 그 경도에 있어 다이아몬드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이토록 단단한 소재가 단순히 라인 끊김을 방지하는 것을 넘어 캐스팅 시 발생하는 라인과의 마찰열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반결공학기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강력한 마찰열은 라인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기에 가이드링은 단순한 통과 구멍이 아닌 라인의 수명을 보호하고 성능을 유지하는 생명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드의 최적화된 형태로 배열된 가이드의 역학적 배치는 로드 전체의 밸런스와 감도, 그리고 비거리까지 좌우합니다. 일련의 가이드들이 일정한 간격과 각도로 놓여 라인이 로드 블랭크에 불필요하게 닿는 것을 방지하고 로드의 휘어지는 곡선을 따라 힘을 고르게 분산시키지요. 이는 물속 대상 어종의 미세한 움직임을 손끝으로 온전히 전달받게 하는 감도의 증폭기이자 장타 캐스팅, C라인 저항을 최소화하여 비거리를 극대화하는 추진력의 설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이 작은 부품들은 로드의 잠재력을 깨우고 낚시라는 경험을 한층 더 지적이고 풍요로운 여정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조연의 위대함이 로드 퍼포먼스의 진정한 의미를 완성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사님, 이러한 정교함과 믿음직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완벽에 가까운 가이드가 존재하기 전 낚시인들은 이 작은 부품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좌절과 상실감을 경험해야 했는지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아직 혁신적인 소재와 치밀한 공학적 설계가 자리 잡기 전의 가이드는 말 그대로 결핍 그 자체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과거 로드에 장착되던 가이드링은 대부분 크롬 도금된 금속이나 단순한 알루미늄 산화물과 같은 일반 세라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소재는 라인과의 마찰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특히 강하고 내구성이 좋은 합사나 고탄성 플루오로카본 라인이 등장하면서 문제점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캐스팅 순간 가이드링을 맹렬히 통과하는 라인은 마찰열로 인해 급격히 뜨거워졌고 이는 라인의 분자 구조를 손상시켜 인장 강도를 현저히 떨어뜨렸습니다. 마치 철사를 반복해서 구부리면 결국 부러지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라인은 서서히 그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대한 물고기와의 격렬한 파이팅 중 온몸으로 전해지던 짜릿한 전율이 한순간 툭 하는 허무한 소리와 함께 끊어진 라인으로 변할 때 그 상실감은 비단 물고기를 놓친 아쉬움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장비에 대한 불신과 예측 불가능한 실패가 주는 깊은 좌절감이었지요. 또한 물속의 미세한 움직임을 손끝으로 읽어내야 하는 낚시에서 가이드의 무게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무거운 금속 프레임과 부피가 큰 링은 로드 전체의 밸런스를 무너뜨렸고 예민해야 할 로드의 감도를 떨어뜨렸습니다. 마치 둔탁한 장갑을 낀 채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낚시인들은 대상 어종의 입질을 명확히 느끼지 못해 기회를 놓치거나 긴 시간 낚싯대를 들고 있어야 하는 피로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바닷물 환경에서는 부식 문제까지 더해져 가이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녹슬고 망가져 로드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낚시인들에게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더 완벽한 낚시 경험에 대한 근원적인 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벽처럼 존재했던 기술적 한계는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삶의 철학적 가치를 추구하는 낚시인들의 열정을 억누르는 족쇄와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누군가는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념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라인과의 마찰을 극복하고 열을 제어하며 동시에 가벼우면서도 강한 소재를 찾아내기 위한 무수한 시행착오와 연구의 밤이 시작된 것이지요. 이 모든 노력은 낚시인이 오직 물속과의 교감에만 집중할 수 있는 진정한 도구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혁명적인 의지였습니다. 낚시인들이 겪었던 그 깊은 좌절감과 불신은 역설적으로 인류의 지성이 위대한 해답을 찾아 나서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라인과의 마찰열을 제어하고 가이드 자체의 경도와 무게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집념은 마침내 첨단 공학 기술과 만나 하나의 혁명적인 결실로 피어났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소재인 실리콘 카바이드, 즉 SiC 가이드링의 태동이 그러했습니다. SiC 링은 기존 세라믹 소재의 한계를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비범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모수 경도 척도에서 다이아몬드 다음 가는 9.5에 이르는 경도는 라인과의 마찰에도 거의 손상되지 않는 내마모성을 제공했습니다. 캐스팅 시 초속 수십 미터로 링을 통과하는 라인은 더 이상 마찰열로 인해 인장 강도를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SiC는 열전도율 또한 뛰어나 불가피하게 발생한 미세한 마찰열조차 빠르게 분산시켜 라인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했습니다. 이는 낚시인이 고가의 합사나 고탄성 플루오로카본 라인을 사용하는 데 대한 심리적 부담을 완전히 덜어주었고 끊어짐 걱정 없이 대형 어종과의 격렬한 파이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만든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단순히 소재의 변화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SiC 링을 로드에 안정적으로 고정하면서도 무게와 내구성을 동시에 잡기 위한 프레임 설계 또한 치열한 공학적 사유의 산물이었습니다. 가볍고도 극강의 내식성을 자랑하는 티타늄 합금 프레임이 등장하면서 로드의 무게 밸런스는 전례 없이 정교해졌습니다. 미세한 두께의 티타늄 와이어를 정밀하게 가공하여 링을 감싸는 프레임은 기존 금속 가이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무게를 달성하면서도 바닷물의 염분이나 외부 충격에 강하게 버텨냈습니다. 이로 인해 로드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민감한 감도를 되찾았고 낚시인은 수중의 미세한 지형 변화나 어종의 섬세한 입질마저 손끝으로 생생하게 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둔탁했던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물속과 직접 교감하는 듯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경험이 열린 것이지요. 더 나아가 프레임의 형태 또한 공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화했습니다. 라인 엉킴 방지 기능의 K-가이드 디자인이 대표적입니다. 캐스팅 중 라인이 프레임에 감기는 현상을 획기적으로 줄여 비거리를 늘리고 낚시의 안정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모든 발전은 낚시인이 낚싯대와 릴, 그리고 물속 세상 사이의 매개체인 가이드를 더 이상 약한 고리가 아닌 완벽한 통로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과학적 설계와 첨단 소재가 결합된 이 작은 부품 하나가 낚시라는 행위의 본질을 더욱 깊고 풍요로운 경험으로 끌어올린 위대한 태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그 공학적 진보가 이루어진 가이드는 이제 혹독한 자연의 검증대에 오를 차례였습니다. 거친 파도가 넘실 때는 남해의 먼바다, 1020m 수심에서 대형 부시리를 노리는 지깅 낚시 현장이 그러했습니다. 배전은 끊임없이 요동치고 수면 위로는 거센 바람이 매섭게 채찍질을 하는 날이었지요. 제가 든 고탄성 카본 지깅 로드에는 앞서 말씀드린 SiC K 가이드들이
정교하게 정렬되어 있었고 대형 스피닝 릴레는 고성능 합사가 감겨 있었습니다. 수직으로 80g이 넘는 메탈 지그를 빠른 속도로 폴링하고 저킹하는 동작은 가이드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강력한 물살을 가르며 지그가 바닥을 향할 때 합사는 매 순간 가이드링을 스치며 미세한 진동과 마찰열을 발생시키지 않습니까? 하지만 SIC 가이드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정교한 프레임이 받치고 있는 SIC 링은 캐스팅 비거리에 손실 없이 혹은 폴링 시 라인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단단한 경도와 낮은 마찰 계수로 라인을 보호했습니다. 심지어 강렬한 저킹 동작 후 라인을 거두어 들일 때조차 합사는 가이드링에 이끌려 마치 물 흐르듯 유려하게 움직였습니다. 둔중한 금속 가이드의 흔적이 남아있던 시절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부드러움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심 60m권에서 예상치 못한 강렬한 입질이 전해졌습니다.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그 짜릿하고 둔탁한 진동은 마치 로드의 블랭크와 제 신경계가 한데 연결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육중한 부시리가 메탈 지그를 물고 깊은 수심으로 맹렬하게 파고드는 순간 스풀은 비명을 지르며 엄청난 속도로 라인을 쏟아냈습니다. 순간적으로 가이드링을 통과하는 합사의 속도는 초속 30m를 훌쩍 넘었을 것입니다. 이토록 격렬한 마찰 속에서도 SIC 링은 뜨거워지기는커녕 라인이 온전히 자신의 인장 강도를 유지하며 대물과의 싸움에 임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지지했습니다. 기존의 세라믹 가이드였다면 벌써 라인이 열화되거나 심지어 가이드링 자체가 파손되는 불상사가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티타늄 합금 프레임은 비틀림과 충격에도 견고하게 버텨냈고 가이드링은 미세한 흔들림조차 없이 라인을 안정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K가이드의 특성 덕분에 거친 파도 속에서 로드를 빠르게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동작에서도 라인 엉킴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낚시인은 오직 물속의 거대한 힘과 씨름하는 데 모든 감각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장비의 한계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고 오직 물고기와의 치열한 교감만이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물과의 격렬한 파이팅은 10여 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80호 대형 합사는 SIC 가이드를 거쳐 견고하게 물고기와 연결되었고 저는 로드를 비틀고 릴을 감으며 부시리를 수면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마침내 수면에 은빛 비늘을 번뜩이며 모습을 드러낸 일. 미터급 대형 부시리의 위용은 단순한 조가를 넘어 장비에 대한 깊은 신뢰와 확신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쥐고 있는 로드의 가이드들은 더 이상 단순한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낚시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치열한 공학적 집념과 예술적 경지에 이른 장인의 혼이 깃든 영혼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과거의 낚시인들이 수많은 좌절 속에서 갈구했던 바로 그 완벽한 통로가 현실로 구현된 순간이었던 것이지요. 이로써 낚시는 장비의 한계에 갇히는 경험이 아닌 순수한 도전과 자연과의 교감이라는 본질적 가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비에 대한 확신은 낚시인의 전략과 행동 양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과거 낚시인들은 릴이나 로드의 미세한 결함, 특히 가이드링의 마찰열로 인한 라인의 손상 가능성을 끊임없이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심리적 제약은 대물과의 힘겨루기에서 공격적인 압박을 가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때로는 섬세한 태클 운용 자체를 망설이게 하는 원인이 되었지요. 하지만 SIC K가이드 시스템은 이러한 불안감을 일소했습니다. 이제 낚시인은 장비의 내구성에 대한 걱정 대신 오롯이 물속의 상황과 물고기의 움직임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강력한 파이팅이 요구되는 대형 어종을 상대할 때도 예전처럼 라인 파손을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가이드의 견고함과 마찰 저항 감소 덕분에 합사의 높은 인장 강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대물을 더욱 과감하게 제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낚시의 전략적 측면에서 커다란 진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거친 암초지대에서 강한 힘으로 버티는 어종을 대상으로 할 때 라인을 끊임없이 견제하고 빠르게 감아 올리는 적극적인 펌핑 앤 릴링 기법을 두려움 없이 구사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동시에 마찰열과 마모에 대한 염려가 줄어들면서 낚시인들은 더 가늘고 민감한 합사를 주저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심 깊은 곳의 미세한 입질이나 경계심 강한 어종의 섬세한 유형 패턴까지도 손끝으로 감지할 수 있는 감도의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예전에는 굵은 모노필라멘트 라인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경험이었을 테지요. 비거리 역시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가이드링과 라인 사이의 마찰이 최소화되면서 캐스팅 시 라인이 받는 저항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이는 곧 루어의 비행거리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멀리 떨어진 브레이크 라인이나 숨어있는 어초 주변을 노리는 전략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특히 K-가이드의 라인 엉킴 방지 기능은 거친 해상 상황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하여 낚시인이 더욱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캐스팅, 리트리브 패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로 인해 낚시인들은 지형적 제약에서 벗어나 더 넓은 수역을 탐색하고 새로운 포인트를 개척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지요. 장비와의 싸움에서 해방된 낚시인들은 이제 자신의 기술과 판단력, 그리고 자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정한 대결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과 증대를 넘어 낚시라는 행위 자체를 더욱 깊이 있고 지적인 여정으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과거 낚시가 장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면, 이제는 도구를 통해 자연과 교감하고 자신의 역량을 시험하며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정신적 탐험의 영역으로 그 지평이 확장된 셈입니다. 갯바위에서 찌낚시를 즐기는 조사님들의 경우에도 정확한 원투와 조류 읽기를 통해 섬세한 찌맞춤을 유지하며 대상어를 유혹하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는 비단 루어 낚시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낚시인은 단순한 포획자가 아닌 어류의 습성, 조류의 흐름, 수온의 변화와 같은 복잡한 환경적 요인들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전략가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정밀한 장비는 이러한 전략적 사고를 현실로 구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주었지요. 더 나아가 이는 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낚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장비의 성능이 충분해지자 불필요한 과잉 포획 대신 정밀한 분석을 통해 대상어를 선별하고 잡은 물고기를 안전하게 방생하는 캐치 앤 릴리스 문화가 확산되는 등 낚시 윤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낚시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자연과의 깊은 상호작용과 자기 성찰을 동반하는 문화적 행위로 진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과거 낚시가 장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면, 이제는 도구를 통해 자연과 교감하고 자신의 역량을 시험하며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정신적 탐험의 영역으로 그 지평이 확장된 셈입니다. 낚시의 본질적 가치를 재정립한 이 첨단 장비들은 이제 우리 손에서 다음 여정을 준비하는 고귀한 도구로 자리매김합니다. 거친 물결 속에서 대물과의 사투를 벌인 낚싯대와 릴은 그날의 영광과 피로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우리에게 돌아오지요. 단순히 흙먼지를 털어내는 행위를 넘어 우리는 이 도구에 깃든 장인의 혼과 기술의 정수를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낚시를 마친 후 릴의 드랙을 충분히 풀어두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드랙 와셔가 압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릴을 보관할 때는 항상 드랙을 완전히 풀어주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특히 대형 어종과의 격렬한 힘겨루기 후에는 드랙 시스템 내부의 와셔가 미세하게 변형될 수 있으니 다음 출조 전에 반드시 재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염분이 많은 해수 낚시를 다녀왔을 경우 미지근한 물에 깨끗한 천을 적셔 낚싯대 블랭크와 가이드 프레임, 릴의 외부를 꼼꼼히 닦아내야 합니다. 특히 SYCK 가이드의 세라믹 링은
염분 결정에 의한 미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이나 부식이 장비의 수명과 직결되기 때문이지요. 민물 낚시 역시 미세한 진흙이나 이물질이 기어 박스나 가이드링에 침투하여 마모를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낚싯대 연결 부인 패럴 부분에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 로드 전체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감도 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니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릴의 구동부는 주기적인 전문 정비가 필수적입니다. 숙련된 기술자의 손길로 분해되고 세척되며 최적의 점도를 가진 전용 오일과 그리스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은 이 복잡한 기계가 처음 설계되었던 그 정밀한 상태를 유지하는 비결이 됩니다. 매끄러운 기어의 회전 질감, 일정한 드랙 압력, 그리고 라인이 어떠한 저항 없이 흘러나가는 감각은 단순한 윤활을 넘어 장비와 낚시인이 교감하는 섬세한 주파수와 같습니다. 이 정비의 순간은 지난 조행을 되새기고 다음 출조를 설계하는 우리 자신과의 조용한 대화의 시간이기도 하지요. 겨울철 낮은 기온에서는 릴 내부의 그리스 점도가 변하여 회전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저온에 특화된 그리스를 사용하거나 실내에서 예열하는 등의 세심한 배려 또한 필요합니다. 이처럼 도구를 정비하고 관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유지 보수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선대 낚시인들의 지혜를 존중하고 최고 기술을 향한 끊임없는 열정에 감사하며 나아가 이 숭고한 취미를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약속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도구들을 통해 자연의 경이로움과 싸움의 희열, 그리고 삶의 깊은 성찰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가능하게 한 도구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담아 긴 여정을 마친 배를 정성껏 도크에 정박시키듯 이들을 보듬어줄 시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고성능의 낚시 장비들은 단순한 금속과 카본의 조합이 아닌 세대를 이어 낚시의 정신을 전승하는 살아있는 유산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다음 물때를 기다리는 고요한 마음처럼 정성껏 관리된 장비는 우리에게 또 다른 깊은 이야기를 선사할 준비를 마치는 것입니다.